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심리학당은 사실 이렇게 행복을 주제로 해서 행복에 필요한 상식이나 지식을 컨텐츠화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심리학당은 행복을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행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성을 한결같이 발휘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탁월한 삶이며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날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 어디 여행 가서 우와 행복하다, 맛있는 거 먹으면 우와 행복하다. 이거는 기분이 좋은 거고요. 그냥 욕망을 채운 겁니다. 아니면 몸이 좀 편안한 거고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고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궁극적인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에 대체될 수 없는 정말 하나밖에 안 남는 그 궁극적인 끝,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곧 행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행위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탁월성, 그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사려 깊은 것, 그 다음에 이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기능태와 현실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능태는 도토리, 예를 들자면 도토리입니다. 그리고 현실태는 참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능태의 모습, 도토리의 목적, 삶의 가치는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곧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려 깊음, 사고하고 배려하는 여기서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중용을 실천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감정이 아니라 이성, 그리고 기분이 아니라 사유, 배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중용을 실천한다.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행복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든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섹션에서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자, 정서적 안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행복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바탕이 돼서 최고선, 궁극적인 목적을 더 높은 데 가치를 두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은 정말로 더 나은 나이가 되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행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단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불행한 삶이 되고 불안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 정서적 안정의 이 기준점은 깨어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자고 현실을 부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또 깨어있다. 현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화나고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평화로워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감정은 동물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의 뇌, 감정의 뇌, 사고의 뇌로 발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전두엽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유하고 사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근데 동물도 할 수 있는 감정으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나한테 조금만 기분 좋게 해주면 신나가지고 하하하하, 나한테 조금만 서운한 얘기하면 발끈해가지고 죽일년 살릴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야, 로봇이냐 우리가 AI냐, 야, 감정 없이 어떻게 살아? 감정이 아니라 감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감성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성과 사유가 필요합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악이 들려요. 베토벤의 멋진 음악이 들립니다. 근데 내가 몰라요, 그 음악을. 그러면은 감성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감성을 키워야 됩니다. 자꾸 감정과 감성을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리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감성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때 사유, 기도, 명상 좋습니다. 뭐든지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인지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인지 오류에 빠지게 되면 돈이 벌려도 한순간이고요. 사랑을 얻어도 한순간입니다. 금방 내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분법적 사고, 과잉 일반화, 긍정 격화, 파국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지 오류입니다. 또 당위성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타인이 나를 당연히 이해해줘야 되고 세상은 당연히 이치대로 순리대로 돌아가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나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타인은 나한테 외면, 서운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위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각자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운영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교가 맞는 분들은 좋은 종교를 찾아가세요. 뭐 무속, 무당, 뭐 신점 보는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제대로 불교를 가르쳐 주시고 제대로 기독교를 가르쳐 주시는 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명상하시면 좋습니다. 또 아니면 난 철학이 좋아. 그러면 저처럼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에서 자기 자신의 운영 시스템, 기본적으로 이 철학 체계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기준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입니다. 그럼 이 신체적 건강의 어떤 기준점은 무엇이냐?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먹고 삼킬 수 있으면 됩니다. 배설하려고 하는데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려고 할 때 잠이 오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면 됩니다. 걸으려고 하는데 걸을 수 있다면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스포츠 스타들처럼 막 몇백 미터를 막 몇 초에 달리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정말 젊은 아가씨들, 뭐 젊은 남자들처럼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뇌가 사고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라고. 아닙니다. 뇌의 주요 기능은요, 생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고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몸을 생존하는 것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요. 뭐 남편이 바람나고 애가 집 나가고 애가 사고치고 막 이래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몸이 아픈 줄 모릅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 일이 완전히 뭐 끝나버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다 중병에 걸리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인간은요, 진화되는 방식이 멀리 가는 방식으로 진화된 겁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빨이 엄청나게 싸납고 막 튼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많은 동물들에서 최고의 포식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뇌가 그 역할도 했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뛰셔야 됩니다. 걷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뇌는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고요. 뇌는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머리도 더 맑아지고 치매나 아니면 뇌 노화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발바닥에서 이 퉁탕 쿵쾅 하는 이 자극은요, 뇌의 스트레스를 완전하게 해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은 걸으십시오. 무조건요. 그리고 걷다가 좀 버틸만 하다, 그러면 뛰십시오. 그리고 뛰다가 또 버틸만 하다, 그러면 근육을 만드십시오. 내 몸의 자산은 근육입니다. 내 몸의 빚은 지방입니다. 절대 배 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스스로 벌어서, 기준점은 스스로 벌어서 세금 내고, 그리고 자신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용도,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당신의 신분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들한테 뻐기려고 명품으로 휘감고 수입차 타고 빚 너무 많이 내가지고 대출 많이 껴가지고 호화주택 비싼 아파트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집이라도 소박하게 입더라도 스스로 벌어서 세금 제때 내고, 그리고 신용도 저축 잘하고 신용도 높여놓으면 그것이 자산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없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랑도 돈으로 사게 되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도 많이 따릅니다. 사실 자동차 아반떼면 충분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 아닌 이상 뭐 9명 10명씩 함께 다닐 일 없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뭐 농기구 싣고 다닐 일 없다면 사실 서울 시내에서 아반떼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아반떼로 만족 못하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BMW, 벤츠,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 돈만 있다면, 허락만 한다면, 대출만 나온다면 어떻게든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벌어서 세금 잘 내고 내 신용도 잘 지키고 실질적으로 내가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죠?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값어치 없게 만들고 잘못하면 사기꾼으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뭐 PF 뭐 분양사업 합니다. 반은 사기예요. 진짜 이 교도소 담벼락에 있어요. 발만 잠깐 삐끗하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뭐 제대로 살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삶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오래, 천천히, 가치 있게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먼저 사회에 줄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벌 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하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내가 돈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현대사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같은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물건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은 가격에 최고의 품질, 최고의 만족을 주는 상품에 손이 가고 그런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천천히 가치 있게 오래,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 먼저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돈을 버셔야지 돈이 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번 돈은 과연 어떻게 쓸까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셔야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위해서 돈을 쓰셔야 돼요. 큰 집, 명품, 수입차가 아니라 여행, 기부, 경험, 나눔, 뭐 이런 것에 돈을 쓰셔야 그 돈이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과시를 위해서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이외에 타인에게 내가 쓰는 소비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돈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심리학당의 가장 중요한 철학,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행복에 필요한 조건 3가지,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자립. 이 3가지가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행복한 겁니다. 행복, 무슨 뭐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되고, 우리는 강남에 집이 있어야 되고, 수입차를 타야 되고, 매년 하와이 여행 가야 되고, 이런 게 행복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시적인 기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욕망을 충족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습관, 그것을 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과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해에는 이 3가지를 다 이루시고 조화롭게 사시면서 원하시는 행복들을 추구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